안녕하세요. 구글 검색 독점 관련해서요. 미국 법무부 소송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시점이죠. 오늘 저희가 이 사안의 핵심 쟁점들, 특히 최근 법정 공방에서 드러난 것들을 좀 명확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게 단순히 구글만의 문제가 아니라서요. 그렇죠. 특히 검색 시장의 미래, 또 뭐랄까 AI 역할에 대한 판사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데 과연 어떤 결정이 나올지, 그 의미는 뭔지 한번 파헤쳐보죠. 네, 구글이라는 거대 기업의 미래는 물론이고 사실 우리가 매일 쓰는 인터넷 검색 그리고 AI 기술 환경 전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안입니다. 맞아요. 법무부의 아주 강력한 요구가 있고요. 또 구글의 반박, 그리고 그 사이에서 판사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이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핵심 충돌 지점부터 볼까요? 법무부가 구글 독점을 깨기 위해서 정말 센 조치들을 요구하고 있다고요? 거의 뭐 회사 마누라는 수준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핵심 요구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크롬 브라우저 있죠?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 네, 그럼요. 이걸 강제로 매각하라는 겁니다. 둘째는 애플 같은 회사에 돈 많이 주면서 구글 검색 기본 설정으로 넣는 계약 있잖아요. 아, 그 독점 계약? 네, 그 독점 계약을 아예 금지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고요. 마지막으로 경쟁사들이 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구글이 가진 검색 데이터, 이걸 공유하라는 요구도 있습니다. 데이터 공유까지요? 와. 네. 심지어는 안드로이드 OS 매각 가능성까지 흘리면서 압박 수위를 엄청 높이고 있죠. 이야, 듣기만 해도 구글 입장에서는 뭐 하나 쉬운 게 없겠는데요. 특히 크롬은 구글 생태계의 진짜 핵심 중 하나인데 이거 매각하라고 하니 구글은 뭐라고 하나요? 구글은 당연히 강하게 반발하죠. 법무부 요구가 너무 광범위하다. 그리고 좀 침해적이다. 우리 혁신을 막는다. 뭐 이런 입장이고요. 네. 특히 크롬 매각은 기술적으로 이게 보안을 약하게 만들고 결국 사용자 프라이버시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 기술적인 문제를 제기하는군요. 네. 대신에 뭐 독점 계약은 중단할 수 있다. 아니면 자체적으로 감독위원회를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좀 더 완화된 방안을 제시하고 있죠. 크롬 매각 요구가 정말 뜨거운 감자인 것 같네요. 법무부는 왜 이렇게까지 크롬 분리에 집착하는 걸까요? 결국 구글 검색으로 사용자를 데려오는 가장 중요한 뭐랄까 파이프라인 역할을 한다고 보는 거죠. 아, 통로 역할. 그렇죠. 실제로 점유율도 엄청나고요. 이걸 분리해버리면 구글 검색 독점 구조에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가 끊어지니까 다른 검색 엔진이나 뭐 새로운 서비스들이 경쟁할 공간이 생긴다. 이런 논리입니다. 실제로 뭐 오픈 AI나 퍼플렉스티 같은 AI 기업들이 크롬 인수에 관심 보였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법정에서 직접 증언하기도 했어요. 우리가 인수하면 검색 시장에 새로운 경쟁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구글은 계속 기술적인 문제, 사용자 피해 가능성 이런 걸 얘기하고 있고요. 보안 업데이트나 기능 유지가 어려워진다는 건데 네, 사실 그게 기술적으로 보면 또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니에요. 보안 문제나 기능 유지 같은 거요. 그렇죠. 정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지점입니다. 독점 해소 효과랑 기술적인 타당성, 또 사용자 피해 가능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니까요.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변수가 바로 AI입니다. 판사도 이 부분을 계속 물어보고 있다면서요? 재판이 2020년에 시작했는데 그 사이에 AI 기술이 뭐 엄청나게 발전했잖아요. 맞습니다. 아민 메타 판사가 그 점을 아주 예리하게 보고 있어요. 재판 시작 이후에 AI 기술이 너무 빨리 발전해서 검색 시장 환경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이런 독점 해소 방안들, 예를 들어 크롬 매각 같은 게 과연 AI 시대에도 유효할 거냐? 또 구글의 지금 검색 시장 지배력이 AI 분야에서도 불공정한 우위로 이어지는 건 아니냐? 이런 걸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질문도 던졌다면서요. AI 시대에 새로운 검색 엔진이 성공할 수 있겠냐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런 직접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양측의 의견을 계속 확인하고 있죠. 그럼 법무부는 AI까지 고려해서 좀 미래를 보고 규제해야 한다? 이런 입장일 거고 구글은 반대로 AI 때문에 이미 경쟁 환경 바뀌었으니까 과거 기준으로 너무 세게 규제하면 안 된다. 이런 거겠군요. 정확합니다. 법무부는 구글이 검색 독점을 AI 시대로 가져가지 못하게 좀 선제적으로 미래를 보고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요. 특히 구글이 가진 그 방대한 검색 데이터, 이거 경쟁 AI 기업들도 접근할 수 있어야 공정한 경쟁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데이터 접근권. AI가 이미 시장 다 바꾸고 있는데
크롬 매각 같은 극단적인 조치는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진 거 아니냐. 그리고 데이터 공유는 경쟁사한테 부당하게 좋은 일 시켜주는 거고 사용자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도 있다. 이렇게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판사님 고민이 진짜 깊겠네요. 한쪽은 미래 독점 막으려고 현재를 규제하자고 하고 다른 쪽은 미래는 이미 바뀌었으니 과거 규제는 의미 없다 하고. 와. 네, 그래서 메타 판사가 최종 변론 과정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중간 지점, 미들그라운드를 찾고 싶다. 중간 지점이요? 네. 목표가 구글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시장 경쟁을 다시 활성화하는 거다. 이렇게 밝혔죠. 특히 AI라는 변수를 판결에 어떻게 또 어느 정도로 반영할지가 최종 결정에 정말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AI 기업들을 기존 검색 경쟁사랑 똑같이 보고 데이터 공유를 강제하는 게 맞는지 이런 부분도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오늘 미국 법무부와 구글 간의 반독점 소송 마지막 단계, 특히 크롬 매각 문제와 이 AI라는 새로운 변수를 중심으로 그 핵심 쟁점들을 좀 깊게 들여다봤습니다. 참 어려운 과제네요. 거대 기술 기업이 독점 문제랑 또 엄청나게 빨리 변하는 기술 환경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니까요. 맞습니다. 메타 판사의 최종 판결은 올해 하반기, 빠르면 8월쯤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아, 얼마 안 남았네요. 네. 근데 구글은 결과에 따라서 항소할 계획이라고 이미 밝혔기 때문에 법적 공방이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판결은 단순히 구글의 미래뿐만 아니라 앞으로 몇 년간 온라인 검색, 디지털 광고, 그리고 AI 서비스 시장의 지형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최종 판결 내용이랑 그 파장을 계속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